그럼 13,000개의 상품에 한 0.5%만 주문이 들어와도 얼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중국어로 되어 있는 상세 페이지를 전부 다 한글로 바꿔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전처럼 뭐 할 게 없어요. 검수만 하시면 돼요. 검수만. 이런 상품이 걸러지지 않고 쇼핑몰에 올라가면 뭐 판매 중지나 심한 경우에는 벌금, 뭐 계정 정지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하루에 이 정도 쓸 수 있는데요. 저는 시간이 이 정도인데요. 저는 뭐가 어울릴까요?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대판사입니다. 이제 부업으로 이제 막 구매 대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구매 대행을 하고 싶은데 유튜브 검색해보니까 대량 등록, 반자동 등록, 수동 등록이 있다는데 난 뭘로 해야 되지? 이 고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도 뭘 해야 되나요? 뭐 반자동을 해야 되나요? 수동을 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대량 등록은 이제 마켓들에서 좀 제재가 심하니까 반자동과 수동 등록에 대해서 각각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각각이 갖는 장단점은 뭔지, 그리고 나한테 맞는 건 어떤 방법일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편하게 도와드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반자동 등록이랑 수동 등록, 이 두 개가 뭐가 다른 건지 한번 짚고 갈게요. 반자동은 쉽게 말해서 뭔가를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뭘 자동으로 하냐? 요즘 AI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쇼핑몰에도 이 AI 기술을 써서 AI 자동화 툴들을 이용해서 상품을 빠르게 수집하고 빠르게 업로드하는 방식, 그런 걸 반자동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셀트키 같은 소싱 프로그램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국내 소비자들이 사주는 그런 제품을 해외에서 찾아주는 그런 소싱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그리고 픽투셀처럼 그 AI 자동화 등록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싱해온 상품을 한 번에 100개, 200개씩 빠르게 올리는 거, 요게 반자동입니다. 처음부터 한 상품을 0부터 100까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키우는 것보다 여러 상품을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개를 올려서 많은 낚싯대를 두는 거죠. 그리고 많은 낚싯대에서 물고기가 잡히길 기다리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동 등록은 내가 등록할 상품을 하나하나 직접 소싱을 하고 썸네일도 만들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그 상세 페이지도 중국어를 한글로 번역한 게 아니라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 원래 있던 상세 페이지를 완전히 뒤갈아 엎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다 만드는 거, 이게 수동 등록입니다. 반자동 등록에 비해서 상품을 200개, 300개 올리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올려요. 그러다 보니 그만큼 내 상품에 가치를 부여하고 소비자들은 어떤 걸 좋아할까, 이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상품을 올리는, 이런 걸 수동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반자동 등록과 수동 등록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반자동의 장점은 첫 번째, 일단 빠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AI 자동화 프로그램들, 이런 거를 이용하게 되면 그 효율이 굉장히 좋죠. 초보자들도 하루에 수백, 수천 개의 상품을 빠르게 등록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이게 한 달만 꾸준히 하루에 한 100개에서 200개씩만 등록한다고 해도 한 달이면 내 마켓에 3,000개에서 6,000개 정도가 차는 거고, 쿠팡, 스마트 스토어, G마켓, 옥션, 11번가에 올린다라고만 해봐요. 만약에 3,000개만 등록한다 그래도 5대 마켓에 3,000개씩 등록하면 15,000개. 물론 ESM은 그 2,000개 제한이 있지만요. 그러면 한 13,000개 정도 올릴 수 있겠죠. 그럼 13,000개의 상품에 한 0.5%만 주문이 들어와도 얼마 되는 거죠? 못해도 한 60개는 들어오겠네요. 물론 1%도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냥 예시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프로그램들이 좋아져서 중국어로 된 상세 페이지를 AI 툴들이 알아서 번역해서 마켓에 올려요. 그래서 이전에 비하면 훨씬 퀄리티도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중국어로 되어 있는 거 그냥 막 올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 중국어로 되어 있는 상세 페이지를 전부 다 한글로 바꿔줍니다. 상품명도 SEO에 맞춰서 바꿔주지, 옵션명도 번역을 깔끔하게 해주고, 태그까지 잘 팔릴 수 있게 모두 다 생성해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전처럼 뭐 할 게 없어요. 검수만 하시면 돼요. 검수만. 번역이 제대로 됐는지, 옵션명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쓱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반자동 등록의 단점은 뭘까요? 가장 첫 번째, 올려서 안 될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상태로 올리게 되면 팔면 안 되는 상품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구매 대행으로 파는 제품들 중에 뭐 아동복이나 유아용품, 뭐 이런 것들 팔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완벽하게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긁어다 올리게 됐을 때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품이 걸러지지 않고 쇼핑몰에 올라가면 뭐 판매 중지나 심한 경우에는 벌금, 뭐 계정 정지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작업 중간중간에 AI가 개입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검수가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상품 제목에 100% 정품 보장 혹은 뭐 내일 도착 이런 문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내일 도착할 수도 없고 정품도 아니야, 혹은
혹은 내가 판매하는 브랜드와 무관한 상품 제목일 수도 있겠죠. 이런 표현들이 AI가 잘못해서 넣었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올리기 전에 검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걸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런 과정들을 계속 해야 되다 보니 이건 노가다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S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상품을 많이 올려서 CS가 많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품을 올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소비자한테 CS가 들어오면 나도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제품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의 상품을 파는 사람에 비해선 내가 드리는 CS 시간이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자동 등록을 하려면 프로그램도 써야겠네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월 프로그램 유지 비용이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이 비용들이 조금은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프로그램을 쓸 줄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사용법까지 숙지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혀야 된다? 이건 단점 아닌 단점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수동 등록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동 등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니라 기획형 등록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은 이런 걸 좋아할 거야, 혹은 소비자들은 이런 데서 결핍을 느끼고 있고 이런 욕구가 있을 거야. 소비자들의 니즈를 분석하고 나와 경쟁하고 있는 이 경쟁자는 소비자한테 어떻게 물건을 소개하고 있고 경쟁사의 제품은 뭐가 부족하며 내 상품은 소비자와 경쟁사들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기획해야겠구나. 그리고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구성하고 상품 제목은 어떻게, 내 타깃 고객은 몇 살이고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은 얼마가 적정 가격이며 어떤 광고를 돌려야겠구나 까지 전부 짜는 거, 요게 수동 등록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동 등록의 장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남들처럼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내 상품의 가치를 올릴 것들을 고민하고 올리기 때문에 반자동으로 등록한 상품들에 비해서 매출이 훨씬 높겠죠. 이렇게 기획을 했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 팔리는 경험들을 바탕으로 나만의 제품을 브랜딩할 수도 있겠죠. 반자동 등록에 비해선 나의 셀링 스킬이나 마케팅 능력, 이런 것들이 발전해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질적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CS나 반품률이 확실히 줄어요. 내 상품의 가치를 올리는 게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나 리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상품 하나가 잘 팔리다 보면 제품성 자체도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점 CS나 반품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수동 등록의 단점은 뭘까요? 제가 앞서 말했던 고객의 니즈 분석, 가격, 경쟁사 분석, 상세 페이지 구성, 이런 것들을 초보자들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그럼 바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초보자가 할 수 있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조금 의문이 들죠. 그래서 초보자들이 한 상품, 두 상품 해보다가 시간 투자 대비 성과가 안 나오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품 하나 등록하는데 적어도 하루 이틀은 걸려요. 한 개 등록하는데. 정말 오랜 고민하시는 분들은 상품 하나에 일주일씩 걸리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일주일씩 투자했을 때 소비자들의 반응이 있을까? 이것도 몰라요. 정말 정성을 들여서 상품을 기획하고 등록했는데 반응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자동과는 다르게 수동 상품은 대부분 광고를 돌립니다. 코스트 퍼 클릭, CPC 광고를 돌리는데 쿠팡에서는 요즘에 광고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내 상품이 매출이 나더라도 광고비를 얼마를 썼느냐에 따라서 내가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수익이 또 달라지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게 사람마다 성향 차이도 있고 쓸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마케팅적 사고나 능력,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을 거라서 제가 그냥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직장인이거나 주부거나 혹은 내가 하루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없고 나는 지금 월급에서 한 달에 한 100만 원만 벌면 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반자동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수익은 당장 내고 싶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런 분들은 반자동이 확실히 효율적이에요. 예전에는 하루 한두 시간으로 안 됐어요. 하루에 100개, 200개 상품을 올리고 번역하고 하려면 한두 시간이 뭐예요? 한 2, 3일은 걸렸죠. 근데 지금은 다 AI들이 도와주다 보니까 확실히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루하루 시간 투자하면서 AI 툴들로 상품을 많이 등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AI 덕분에 반복적인 작업이 훨씬 줄어들었고 그리고 상품 수가 많아도 관리가 훨씬 쉬워졌어요. 시작하고 바로 다음날 매출이 나오시는 분들도 요즘 이전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꾸준히 반자동을 하시다가 반자동으로 등록한 상품 중에 유독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나 전환율이 높은 상품들, 그런 게 있다면 수동 상품처럼 정성 들여서 상세 페이지를 다시 꾸미고 광고도 세팅해서 나만의 효자 상품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거를 반자동에서 수동 상품으로 전환하는 전략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수동 등록 방식은 어떤 분들한테 좋을까요? 일단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품 등록할 수 있는 수가 적지만 마케팅 과정을 모두 다 해야 되잖아요. 소싱부터 상품 분석, 시장 파악, 고객 리뷰 분석 다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신 분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내가 하루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시간인데
난 지금 당장 돈 벌지 않아도 돼, 나는 나중에 크게 벌 거야, 그래서 나는 심리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면 좋겠어요. 수동 등록은 아예 모르는 초보자가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데이터 분석도 해야 되고, 그리고 팔릴 상품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반자동을 꾸준히 하셨던 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명확히 설명할 줄은 모르지만 이 뭐가 팔린다라는 그 데이터를 감으로 아시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런 것도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자동이 돈 많이 버냐, 수동 등록이 돈 많이 버냐, 요거 물어볼 것 같은데, 사실 터지면 수동 등록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동 등록으로 잘 팔렸던 제품들, 잘 팔렸던 상품군들 수입해서 인증받고 지금 브랜드로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 성장 가능성은 수동 등록이 훨씬 더 좋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극히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 당장 뭘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반자동 등록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반자동 등록과 수동 등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뭐 정답은 없어요. 당신은 반자동을 해라, 당신은 수동을 해라, 이건 뭐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겠죠. 차라리 반자동 할까 수동 할까 고민하는 것보다 일단 뭐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반자동 하면서 수동 등록 해보셔도 돼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시작도 못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반자동이든 수동이든 일단 한 걸음 내딛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한번 실행해보세요. 자, 오늘은 반자동 등록과 수동 등록, 나한테 뭐가 맞을까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혹시 저는 하루에 이 정도 쓸 수 있는데요, 저는 시간이 이 정도인데요, 저는 뭐가 어울릴까요? 이런 질문 하실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열심히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